안녕하십니까. 파이브와 함께하는 포트폴리오 만들기 특화 과정으로 중등에 편제되어 있는 이 과정에 대한 시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아직 커리큘럼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첫째 날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학습을 하는 걸로 한번 짜봤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뭔지, 그리고 요즘 이제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실습을 또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것들에 앞서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인공지능 윤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첫째 날 이 세 가지 파트를 가지고 세 가지 파트를 가지고 수업을 짜봤고, 그 중에서 인공지능 윤리 부분에 대한 수업 시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우리 앞서서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배웠고 생성형 AI에 대해서도 배웠다, 그쵸? 그리고 여러가지 신기한 음악도 만들어주고 그림도 만들어주고 동영상도 만들어주는 우리 생성형 AI 실습도 진행을 했었고요. 자, 그러면 이런 인공지능이 발달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왜냐면 이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가지 못하면 산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생성 AI 진화고 인공지능 윤리입니다. 자, 인공지능은 우리가 이 인공지능을 왜 써야 하는지,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한지, 그걸 가장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인간성입니다. 그 인간성을,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키지 않는다는 게 제1원칙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인공지능 윤리는 인간성을 기반으로 해서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적 공공선. 이 인공지능의 뭔가 서비스라든지 뭔가 만들었을 때 이 사회에 전체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된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된다라는 게 사회의 공공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기술의 한 목적성이거든요. 우리가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는 그 개발의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 목적에 맞게끔 개발을 해야 되고, 맞게끔 사용을 해야 되고, 맞게끔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벗어나면은 이 기술의 한 목적성을 벗어나기 때문에 인공지능 윤리가 훼손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0대 핵심으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딥페이크라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뭔가요? 딥러닝의 딥, 그리고 가짜라는 단어 페이크를 합쳤는 게 딥페이크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그죠? 내 얼굴에 아이유를 갖다 붙여서.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네. 그래서 내가 노래를 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아이유가 부르지 않았는 노래를 아이유의 목소리로 부르게 하거나 그런 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있죠. 딥페이크는 얼굴만 가지고 영상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우리의 목소리도, 그 다음에 우리의 영상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딥페이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딥페이크의 좋은 점, 순기능이 뭐냐면 로버트 주니어라는 사람이에요. 이 로버트 주니어가 한 영화에서, 자, 여기 젊죠? 젊은 로버트 주니어, 늙은 로버트 주니어, 이 전 세기를, 인생의 전체적인 과정을 영화에 담았어요. 그런데 이 영화를 이렇게 30년 동안 찍었을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했냐면, 자, 로버트 주니어는 직업이 뭐죠? 배우죠. 근데 옛날에 찍어놨던 영상에서 내 얼굴의 정보를 추출해 놓는 거예요. 이걸로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걸 학습을 시켜서 이 사람의 얼굴에 그 정보를 입혀서 딥페이크를 만들어서 만든 영화입니다. 자, 우리 유관순 열사의 동영상은 없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딥페이크 기술로 동영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서비스예요. 이루다라는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가 런칭이 되고 22일 만에 문을 닫습니다. 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서비스는 연애의 과학이라는 기존에 있던 서비스. 이건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과 연애를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하고 얼마나 더 친밀한지, 이 연애 그 감정이 얼마나 친밀한지 그거를 궁금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카카오톡을 이 연애의 과학이라는 어플을 깔고 카카오톡을 했을 때 서로 내가 뭐 해? 라고 했을 때 대답이 늦게 온다. 그러면은 친밀도가 낮겠죠. 근데 뭐 해? 했을 때 나 아무것도 안 해. 이러면은 친밀도가 높겠죠. 이번 주말에 뭐 해? 그러면 바쁜데 그러면 친밀도가 낮을 수 있고 이번 주말에 뭐 해? 그러면은 나 항상 준비되어 있어. 너 뭐 할 거야? 나랑 같이 놀래? 이렇게 나오면은 친밀도가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대화 패턴을 분석을 해서 연애하는 사람들의 그런 친밀도를 알려주는 연애의 과학이라는 앱이 있었어요. 이 앱에서 100만 건의 그 대화 내용을 수집을 합니다. 그 중에서 1억 건을 이루다에게 학습을 시켜요. 그래서 이루다가 20대 굉장히 발랄한 여성으로 컨셉을 잡아서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루다 너 뭐 해? 그럼 나 방금 점심 먹었어. 뭐 먹었어? 나 돈가스. 어땠어? 썼어. 이런 식으로 정말 사람처럼 채팅을 해줘요.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우와 신기하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둘째 날이 되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너 장애인 어떻게 생각해? 혐오스러워. 흑인은 징그러워. 임산부는 집에 있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상하다. 얘가 왜 이런 얘기를 하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뭐 그냥 이상하다 이렇게 하고 넘겼어요. 셋째 날 드디어 일이 터집니다. 뭐냐? 얘가 누가 심심해서 이로다한테 물어요. 너 남자친구 있어? 그랬더니 있어. 이름이 뭐야? 김땡땡이야. 파이보야. 그래서 그러면 그 남자친구는 어디 살아? 걔 서울에 살지. 서울 어디 살아? 걔 전화번호도 있어? 있지. 010-1234-5678이야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전화를 해볼까? 진짠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여보세요? 혹시 파이보 씨예요? 네 맞습니다. 혹시 서울 사세요? 네 그런데요. 혹시 이러다 남자친구예요? 그러니까 뭐래? 이러는 거예요.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소송이 걸리고 결국에는 21일 만에 문을 닫습니다. 서비스가. 그리고 추징금도 내고 뭐 이런 사건이 생겨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자, 볼게요. 윤리적이지 못해서 그랬어요. 자, 우리 여기 보면은 누구죠? 어떻게 하셨어요? 맞습니다. 금도끼, 은도끼에 나오는 산신령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게 나무꾼이 있죠. 자, 나무꾼이 쇠도끼를 가지고 막 나무를 하다가 핑 빠뜨렸어요. 그래서 산신령이 금도끼, 은도끼로 하셨어요. 이 도끼가 네 도끼냐 하니까 아닙니다. 이 도끼가 네 도끼냐 하니까 아닙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을 어떤 표본 데이터가 없어도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자, 인공지능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금도끼. 이 도끼가 네 도끼냐 하니까 전 하나 가지고는 내 건지 아닌지 판단을 할 수 없어요 라고 해요. 그러면은 은도끼. 자, 금도끼 있어? 은도끼 있어? 어떤 게 네 거야? 라고 물으면 인공지능은 그때부터 확률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내 도끼는 자루가 나무로 되어 있어. 그러면 금도끼는 자루가 나무로 되어 있는데 은도끼는 자루가 쇠로 되어 있네? 그러면은 내 도끼는 자루로 되어 있는 저 금도끼일 거야 라고 하고 금도끼가 내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얘는 표본에 있는 데이터 안에서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내 도끼와 누가 더 유사한지 그 유사도를 판단을 해서 더 유사한 쪽을 내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뢰성 있나요 없나요? 없죠.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현상은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요. 이 할루시네이션은 정신분석에서 사용되는 용어거든요. 이게 환각이라는 현상을 나타내는 용어인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파이보를 좋아해요. 내가 정신분열증이 있는데 파이보를 좋아해요. 그래서 파이보 너 내일 뭐 할 거야? 라고 했더니 내일 내 여자친구랑 영화 보러 갈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그때부터
정신분열을 일으키면서 환각을 갖게 됩니다. 아, 파이보가 내일 여자친구랑 영화를 보러 간다 그랬지? 나는 파이보가 좋은데 그러면 내가 만약에 파이보 여자친구라면 파이보랑 같이 영화를 보겠네? 그러면 나는 벌써 파이보랑 영화를 봤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나 어제 파이보랑 영화 봤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실제로 정신분열증 있는 사람은 환각현상을 가집니다. 그러한 환각현상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어요. 왜? 데이터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편향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거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인공지능이에요. 이게 뭘까요? 바나나. 맞습니다. 자, 인공지능이에요. 바나나 학습했어요. 자, 이건 뭐죠? 바나나. 그렇죠. 자, 이건 뭘까요? 바나나. 오, 잘했어. 오, 인공지능 이제 학습 잘 되는데. 자, 이건 뭘까요? 바나나. 이건 뭘까요? 바나나. 이건 뭘까요? 바나나. 이건 뭘까요? 바나나. 자, 됐어요. 여기까지 학습을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테스트 들어갑니다. 이건 뭘까요? 색깔은 좀 다른데 모양은 바나나. 오케이, 바나나. 자, 이건 뭘까요? 색깔도 좀 다르고 모양도 좀 다른데 그래도 유사한 게 바나나. 오케이. 자, 그럼 이건 뭘까요? 몰라요. 인공지능은 이게 바나나인지 몰라요. 자, 보세요. 이건 뭘까요? 바나나. 이건 바나나. 이거는 바나나. 이거는 바나나.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까서 인공지능에게 자, 이거는 뭐니? 라고 하면 얘는 이때까지 이런 걸 학습했는 적이 없어. 이렇게 뭔가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이런 건 학습했는 적이 없어. 그러면 이걸 바나나라고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안에는 이런 유형의 바나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데이터 편향성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